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라는 거 아시죠?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장하는 건 서울과 수도권뿐입니다. 나머지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되겠습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를 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무려 106곳이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이,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란 그 동네가 지금 대한민국 지도에서 천천히 지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우리 동네는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 과연 그럴까요? 경상북도 의성군. 한때 마늘로 유명했던 이곳, 1980년대만 해도 13만 명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4만 5천 명입니다. 40년 만에 인구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사람들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41.7%입니다. 전라남도 고흥군은 어떨까요? 초등학교 68개 중 47개가 폐교됐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사라진 학교 건물들이 이제는 창고로, 펜션으로, 혹은 그냥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지방은 조용하고 좋잖아요. 은퇴하면 내려가서 살면 되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30년, 40년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사신 그 지방 부동산, 10년 후에도 가치가 있을까요? 동네에 병원이 하나둘 문을 닫고 버스 노선이 폐지되고 마트마저 철수하면 그때도 조용하고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지역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왜 이 지역들이 위험한지,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노후와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지방 소멸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친척이,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이야기입니다. 10분만 투자하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숫자로 보는 충격적인 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아십니까? 이 지수는 간단합니다.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입니다. 왜 2039세 여성이냐고요? 이들이 바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수가 0.5 이하면 소멸 위험지역, 0.2 이하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군위군 0.13, 전라남도 고흥군 0.15, 경상북도 의성군 0.16.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령자 100명당 가임기 여성이 13명, 15명, 16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 앞으로 누가 아이를 낳고 누가 경제활동을 하고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구 중 18곳이 소멸 위험지역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78.3%입니다. 경북 인구는 2010년 267만 명에서 2024년 26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포항, 구미 같은 대도시 덕분입니다. 군 단위로 보면 상황은 참담합니다. 예천군은 2010년 5만 7천 명에서 지금 4만 8천 명으로, 청송군은 2만 7천 명에서 2만 2천 명으로, 영양군은 1만 9천 명에서 1만 6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10% 정도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40년이 되면 경북군 지역 인구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의성군은 2만 명대, 군위군은 1만 명대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는 어떨까요? 전남은 더 심각합니다. 22개 시군구 중 19곳이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86.4%입니다. 보성군의 소멸 위험지수는 0.17입니다. 녹차로 유명한 보성, 그 아름다운 녹차밭을 누가 가꾸고 있을까요? 평균 연령 67세의 노인들입니다. 신안군은 어떨까요? 1004개의 섬이 있다는 신안군, 지금은 섬마다 사람이 떠나고 있습니다. 2010년 4만 5천 명이었던 인구가 지금은 3만 8천 명입니다. 더 무서운 건 속도입니다. 완도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단 4년 만에 인구가 5만 명에서 4만 6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1년에 1천 명씩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4년 기준 50.4%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2명 중 1명이 수도권에 삽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10년 후, 20년 후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부동산 자산은, 여러분의 노후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장에서는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폐교된 학교, 문 닫은 시장, 그리고 홀로 남은 노인들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 4월, 저는 경북 영양군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영양군 이반면. 한때 2,000명이 넘게 살던 이 동네에 지금은 342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65세 이상이 74%입니다. 면 소재지 중심가에 식당이 딱 2개 남아 있었습니다. 한 식당 주인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장사는 어떠세요? 손님이 누가 와요? 하루에 한두 팀 오면 다행이지. 그나마 군청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오는 게 전부예요. 면사무소 앞 슈퍼마켓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안내문 점심시간 12시 시, 저녁 6시 이후 영업 안함. 긴급시 전화주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24시간 편의점? 그런 거 없습니다. 택배? 일주일에 입원 옵니다. 버스? 하루 4대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학교입니다. 영양군에는 한때 초등학교가 27개 있었습니다. 지금은 8개만 남았습니다. 그나마 남은 8개 학교의 전체 학생 수를 합쳐도 267명입니다. 학교 하나당 평균 33명입니다. 이밤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2명입니다. 한 학년에 2명씩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보다 많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5년 후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입학생이 1명이었어요. 내년엔 0명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 웃음소리가 사라진 학교. 이건 단순히 교육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이 죽어간다는 신호입니다. 전라남도 고흥군으로 가보겠습니다. 고흥읍에서 차로 30분을 달려들어간 복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1,800명이었던 인구가 지금은 980명입니다. 면 소재지 시장 거리를 걸었습니다. 상점 10개 중 7개가 셔터를 내렸습니다. 남은 3개도 간신히 버티는 수준입니다. 정육점 주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이 시장이 장날이면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지금은 장날이라고 해봐야 노인들 몇 명 나와서 고추 몇 개 사고 가는 게 전부예요. 병원은 더 심각합니다. 고흥군의 종합병원은 딱 1개입니다. 고흥종합병원. 군 전체를 커버하는 병원이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소규모 의원이나 보건소뿐입니다. 응급실이 있는 병원도 이 하나뿐입니다. 만약 외곽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구급차로 1시간 이상 달려와야 합니다. 실제로 2023년에 복내면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70대 남성이 병원까지 가는 도중에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방 소멸의 진짜 얼굴입니다. 숫자로는 인구가 줄었다 정도로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삶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가게도 없고 대중교통도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람들은 왜 떠난 걸까요? 그리고 왜 경북과 전남이 특히 더 심한 걸까요? 다음 장에서는 지방 소멸의 근본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 깊고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떠나는 거 아니에요? 반만 맞습니다. 정확히는 산업 구조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부터 보겠습니다. 경북은 19만 7,080년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엔진이었습니다. 포항제철현, 포스코, 구미 전자산업단지, 섬유산업이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상황이 바뀝니다. 섬유산업은 중국과 베트남에 밀려 몰락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섬유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1990년대 20만 명이었던 섬유산업 종사자가 지금은 4만 명도 안 됩니다. 구미 전자산업단지는 LG,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베트남, 인도로 공장을 옮겼습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10만 개가 넘던 일자리가 지금은 7만 개 수준입니다. 포항은 어떨까요? 포스코는 여전히 있지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동화,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면서 인력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게다가 철강 산업 자체가 사양 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북의 농촌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같은 곳들은 농업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농업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농가 평균 소득은
4,285만 원입니다.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7,318만 원의 58%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고령화입니다. 경북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67.3세입니다. 60세 이상이 전체의 74%입니다. 이 사람들이 10년 후면 70대 후반입니다. 그때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자녀들은 도시로 떠났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으로 갔습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전라남도는 왜 더 심한 겁니까? 전남은 경북보다 더 철저하게 농업수산업에 의존했습니다. 광양제철소가 있지만 이것도 포항과 마찬가지로 자동화로 고용이 줄었습니다. 여수 석유화학단지도 있지만 이곳 역시 고용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농업과 수산업뿐입니다. 문제는 이 산업들이 젊은이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고흥의 유자농사, 완도의 전복양식, 보성의 녹차 재배. 이 일들은 숙련도가 필요하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수익은 불안정합니다. 20대, 30대 청년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광주에 가면 최저시급이라도 받으며 편하게 일할 수 있는데 굳이 농촌에 남아 고된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업이 없으니 젊은이가 떠나고 젊은이가 없으니 산업도 생기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경북 전남 지역 청년 2039세 인구 감소율을 보면 경북 의성군 2010년 대비 마이너스 64.2%, 전남 고흥군 2010년 대비 마이너스 58.7%, 경북 영양군 2010년 대비 마이너스 61.3%, 10명 중 6명이 사라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단순히 시골이 외로워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생존이 불가능해서 떠나는 겁니다. 일자리도 없고 배우자를 만날 기회도 없고 아이 키울 환경도 안 되고 문화생활도 할 수 없고 병원도 멀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걸까요? 저는 서울 사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멸이 여러분의 연금, 세금, 그리고 부동산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입니다. 지방이 사라지면 나한테 무슨 피해가 있나요?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붕괴 위험입니다. 국민연금은 젊은 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노인 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걸 부과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경북 전남 같은 지방에서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수도권으로 가서 일을 하면 당연히 수도권에서 세금을 내고 보험료를 냅니다. 문제는 고령자는 지방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전체 인구의 41.7%가 65세 이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연금을 받는 세대입니다. 반면 보험료를 낼 2050대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내는 사람은 2208만 명, 수급자연금 받는 사람은 680만 명입니다. 가입자 3.2명이 수급자 1명을 부양하는 구조입니다. 204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입자는 1784만 명으로 줄고 수급자는 1762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거의 10일이 됩니다. 2050년엔 수급자가 가입자를 역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연금 재정이 고갈된다는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면 이 시점은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30년, 40년 열심히 보험료 냈는데 정작 받을 때가 되니 국가가 돈이 없어요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세금 폭탄입니다. 지방이 소멸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인구가 줄면 지방세도 줄고 소비도 줄어듭니다. 그럼 그 지역의 행정 서비스는 누가 책임지나요? 결국 중앙정부가 돈을 보전해줘야 합니다. 이걸 지방교부세라고 합니다. 2024년 지방교부세 예산이 77조 원입니다. 국가 예산의 12%입니다.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면 이 금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세금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낼 세금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가치 폭락입니다. 이게 가장 직접적인 피해입니다. 많은 5060세대들이 노후 대비로 지방에 땅이나 주택을 사두셨을 겁니다. 은퇴하면 시골에 내려가서 살지 뭐하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경북 의성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면 평당 300만 원도 안 됩니다. 전용 84, 225평 기준으로 7천만 원입니다. 문제는 이마저도 거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2023년 의성군 전체 아파트 거래량이 47건입니다. 한 달에 사건도 안 됩니다. 전남 고흥군은 더 심합니다. 2023년 아파트 거래량 12건입니다. 한 달에 1건입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주택가격은 2015년 대비 평균 마이너스 23% 하락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떨어질 겁니다. 인구가 줄고 일자리가 없고 인프라가 붕괴되는 곳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30년 전 5천만 원 주고 산 땅이 지금 2천만 원도 안 되고 그나마 팔리지도 않는다면 이게 바로 지방 소멸이 여러분 지갑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정부는 뭘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 정부 정책의 한계와 현실적인 대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각종 지방 살리기 정책이 쏟아졌습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복도시, 지역 거점 병원, 청년 창업 지원, 귀농귀촌 지원금, 수십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정부는 주로 하드웨어에 투자했습니다. 건물 짓고 도로 만들고 산업단지 조성하고 경북 구미에 국가산업단지를 만들고 전남 나주에 혁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구미는 대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직원들만 출퇴근하고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합니다. 건물을 지어도 사람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건물이 아니라 삶의 질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가 원하는 건 일자리만이 아닙니다. 문화생활, 교육환경, 의료서비스, 배우자를 만날 기회, 다양한 커리어 패스. 이런 걸 지방이 제공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둘째, 단발성 지원에 그칩니다. 정부가 귀농귀촌 지원금으로 1억 원을 준다고 칩시다. 젊은 부부가 그 돈 받고 전남 고흥에 내려갔습니다. 처음 12년은 괜찮습니다. 텃밭도 가꾸고 전원생활도 즐기고. 그런데 3년차가 되면 아이가 학교에 갑니다. 전교생 12명짜리 학교에. 아이가 친구가 없어요 하고 울면서 옵니다. 아내가 아픕니다. 가까운 병원이 차로 40분 거리입니다. 남편은 농사로 버는 돈이 생각보다 적다는 걸 깨닫습니다. 연 3천만 원도 안 됩니다. 결국 5년도 못 버티고 다시 도시로 올라옵니다. 실제로 귀농귀촌한 가구의 5년 내 여기동률이 40%를 넘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미끼일 뿐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입니다. 의성군청, 고흥군청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의성군 1년 예산이 5,800억 원 정도입니다. 많아 보이죠? 그런데 이 중 자체 수입 지방세는 380억 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중앙정부 지원금입니다. 자기 돈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인력도 없습니다.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은 대부분 대구나 광주로 전출 가고 싶어 합니다. 군청에 남은 사람들은 승진 탈락한 고참들이거나 지역 연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남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의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넷째, 구조적 문제를 무시합니다. 지방 소멸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 집중입니다. 대한민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갑니다. 대기업 본사, 좋은 대학, 좋은 병원, 문화시설, 일자리. 전부 서울과 수도권에 있습니다. 지방에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프랑스는 파리 외에도 리옹, 마르세유, 툴루즈 같은 지방 거점 도시들이 강합니다. 독일은 베를린, 뮌헨,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가 고르게 발전했습니다. 한국은 서울 하나에 모든 게 몰려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도 이전, 공공기관 완전 분산, 대학 지방 할당제 같은 강력한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근본적 해결 체계는 손도 안 대고 땜질식 정책만 내놓습니다. 결론은 지방 소멸을 막을 정부 정책은 당분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지방이 살아날 거야 기대하며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방에 집이 있는데 어떡하죠?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부모님이 살던 고향집, 은퇴 후 살려고 산 전원주택, 투자 목적으로 산 농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부동산을 무조건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떤 지방이냐가 중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살 가치가 있는 지방. 대도시 또는 대도시 인접 지역 대구, 광주, 전주, 포항 중심부. 혁신도시 산업단지가 실제로 작동하는 곳 구미 삼성, 창원기계. 관광문화 인프라가 있는 곳 경주, 여수, 제주. 이런 곳은 인구가 줄어도 완전 소멸 위험은 낮습니다. 부동산 가치도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만약 이런 지역에 자산이 있다면 급하게 팔 필요는 없습니다. 애매한 지방. 중소도시 외곽 구미 외곽, 포항 외곽, 광양 외곽. 군 소재지 중심가 의성읍, 고흥읍, 영양읍. 이런 곳은 시간 싸움입니다. 지금은 그럭저럭 버티지만 10년 후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략 5년 안에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거래가 되지만 10년 후엔 사려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3. 버려야 할 지방. 군 외곽면 지역 영양군 이반면, 고흥군 복내면 등. 폐교가 속출하는 곳. 65세 이상 비율이 40% 넘는 곳.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곳은 답이 없습니다. 팔 수 있으면 지금 당장 파세요. 값이 좀 떨어져도 손절하는 게 낫습니다. 10년 후엔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갑니다. 구체적 대응 전략. 전략 1. 냉정한 손절. 지금 팔면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0년 더 갖고 있어도 가격 안 오릅니다.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차라리 지금 팔아서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에 재투자하세요. 전략 2. 용도 전환. 팔리지 않는다면 용도를 바꾸세요. 농지 태양광 발전소, 빈집 체험농장 펜션단, 관광 수요가 있는 경우만. 최소한 세금만 안 나가도록 활용 방법을 찾으세요. 전략 3. 기부 증여. 정 안 팔리면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안 내도 됩니다. 후손에게 골칫거리 안 남깁니다. 은퇴 후 귀농귀촌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로망과 현실은 다릅니다. 병원 갈 일 많아집니다. 60대 넘으면 한 달에 23번은 병원 갑니다. 외로움 TV와 유튜브가 친구가 됩니다. 체력 농사는 생각보다 훨씬 힘듭니다. 수입 농사로 연 3천만 원 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지방 대도시 근교를 추천합니다. 대구 근교 경산, 칠곡, 광주 근교 화순, 담양. 병원, 마트, 문화시설 30분 이내. 농촌 분위기도 살리고 편의성도 챙기고. 마지막 당부.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평생 지키신 땅인데, 내가 태어난 고향인데,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자산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0년 후, 20년 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그게 자산이 될지 부채가 될지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지금까지 문제 진단과 대응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마지막 장에서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2045년 대한민국을 상상해보세요.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년 후 대한민국 인구는 4,900만 명입니다. 지금보다 200만 명 줄어듭니다. 문제는 어디서 줄어드느냐입니다. 수도권 인구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2,8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7%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지방은 경상북도 인구는 200만 명 밑으로 떨어집니다. 지금의 77% 수준입니다. 전라남도는 120만 명까지 줄어듭니다. 지금의 67% 수준입니다. 군 단위는 더 심각합니다. 의성군은 인구 1만 5천 명, 고흥군은 2만 명, 영양군은 8천 명. 이 정도 인구로는 행정구역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군 통폐합이 시작될 겁니다.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경북 북부군, 고흥군, 보성, 군장흥군, 전남 남부군. 이런 식으로 여러 군을 합쳐서 하나의 광역행정구역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은 더 중심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면 단위는 완전히 비워지고 읍 소재지에만 사람이 모일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 차원의 대응. 자산 재배치 지방 소멸 위험 지역 자산은 정리하고 수도권 또는 지방 거점 도시로 이동. 노후 계획 재점검 귀농귀촌 로망 버리고 현실적 플랜 세우기. 연금 대비 국민연금만 믿지 말고 개인연금, 퇴직연금 챙기기. 자녀 교육 지방 소멸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 키우기. 사회 차원의 과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 소멸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추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필요한 정책들.
수도권 규제 강화 더 이상 서울로 몰리지 않도록. 지방 거점 도시 육성대구, 광주, 부산을 진짜 제2의 서울로. 공공서비스 보장 최소한의 의료, 교육, 교통은 국가가 책임. 디지털 전환 원격 의료, 온라인 교육으로 물리적 거리 극복. 하지만 이런 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은 솔직히 낮습니다. 정치권은 표가 많은 수도권만 신경 씁니다. 지방은 표밭으로만 여겨질 뿐입니다. 결론. 지방 소멸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고 다른 지역들도 곧 뒤를 따를 겁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이 평생 일구신 터전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란 고향이 지도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감상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합리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지방 자산 정리할 건지 말 건지, 어디서 노후를 보낼 건지, 연금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건지, 지금 결정하세요. 10년 후엔 이미 늦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방 소멸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향 이야기, 여러분의 대비 계획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